침체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교육주 대교는 기관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으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효의 신고 신저가에선 대교를 비롯한 교육주의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을 평가해보고 앞으로 주가 전망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안 좋을수록 조금 더 힘이 나는 종목들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대교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눈높이 수학 저도 하면서 컸거든요. 이 대교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실적 측면으로 보면 그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안 좋은 부분의 실적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안 좋은 사업부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적자 사업부라고 하면 이 관련 자회사들 중에서 대부분 적자지만 그래서 관련된 손실이 작년에도 한 110억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리브로라고 하는 이 도서유통 사업이 그동안 가장 큰 적자를 냈습니다. 한 50억 정도의 적자를 냈는데 이것을 작년에 사업권 손실을 반영하면서 아예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일회성 비용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모두 털어냈고 그동안 또 하나 이제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은 방문 학습지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러닝센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그렇죠. 바꾸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러닝센터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투자한 것의 감가상각비가 그동안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적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정이 올해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동안 안 좋았던 실적은 2010년에 다 반영되었다면 올해는 작년에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 한 550억 정도의 플러스 영업이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주가 상승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꾸준하게 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중에 한 40% 정도를 배당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좋은 업체네요. 네, 그 매년 한 200억 정도를 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시가 배당률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3%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의 네네.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신한금융 지분이 한 1,700억 정도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또한 1,700억 정도 현재 시가총액의 한 절반 이상 정도를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산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시각이 최근 기관 매수를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한 이슈도 좀 부각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정책과 관련돼서는 좀 더 지켜볼 만한 여지가 많겠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과 함께 성반하는 동반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정책적인 수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의 이제 핵심은 과연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적정한지 여부가 될 것 같은데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면 성장성은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 인구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이제 교육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초등학생들의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측면이고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교육 시장의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는 이 사교육비를 좀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마이너스 요인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률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적이 급감하거나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이 현재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는 또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 감안해 본다면 밸류에이션 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PE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배 정도 수준이라서 다른 교육주와 비교해 봤을 때 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PB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자산 가치를 현실화한다면 뭐 1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비싸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자산 가치로 보면 비싸지 않지만 PE 기준으로 보면 다른 비교 대상 종목군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비싼 상황이어서 투자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럼 어떤 판단을 내려주실지가 더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일단 이 종목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기관 매수로 인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작년 한 가을쯤에 제가 이 종목을 소연 씨와 같이 방송을 할 때 언급드린 적이 있었어요. 교육주의 뭐 대장주다라고 해서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가 수준은 6천 원이 채 안 된 그런 수준이었고요. 네, 현재 구간에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지만 기관들의 이제 움직임이 가장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는 기관이 매도할 때 축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이게 좀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지만 현재 대교도 창업투자 같은 이런 창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투사 가지고 있는 뭐 자회사의 지분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러닝센터를 비롯한 관련 자회사들의 코넥스 상장 가능성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는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성장의 이유라면 아마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쉽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할 때 어떠한 재료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결국 그 재료를 현재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관의 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따라가자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계 창구의 매수도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관 매수만 끊이지 않는다면 보유 혹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되 기관들이 팔 때는 같이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 그리고 기관들의 평균 매매 단가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6천 원대 아래서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를 강력한 손절매 가격으로 잡고 접근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 있네요. 6천 원대라면. 정말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HTS 상에서 살펴보니까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대교의 움직임 앞으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네. 이 회사 이제 주식 수가 많은 수준인데 대주주 비중이 워낙 높고요. 아.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락업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네. 기관들이 매일 사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역시나 감안하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 신저가 오늘은 대교 점검해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